안녕하세요, 군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삼방 밸브 교환한 그 실액인데요. 얘는 지금 가스를 완전히 다 날린 상태니까 얘를 쓰려면 얘에 필요한 양을 가스를 주입하기 전에 진공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액이 수리한 후에 진공 잡고 여기에다가 정량을 주입하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 저울이랑 냉매 준비했고요. 그리고 디지털 진공 게이지랑 진공 펌프도 준비했어요. 오늘은 요거를 진공을 잡는 법하고 가스를 정량 주입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다른 과정은 빼고 요거만. 배관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차징립보를 달아서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얘는 서비스 밸브를 두 개 다 교환을 해놨으니까 양쪽에서 당길 수 있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사실은 고진공 호수가 제가 4일 하나랑 16에 5짜리 하나씩밖에 없어요. 410용이랑 투투용. 그래서 같이 당기기가 힘드니까 그냥 하나만 걸고 당길 거고요. 그 전에 좀 설명을 드릴게. 여러분 진공을 제가 여러 번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진공 펌프에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포트가 두 개 있어요. 제 거는 가까이 와서 한번 보시면, 자, 요 작은 거는 4일 포트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투가스용 그 사이즈예요. 그리고 요 위에는 83 포트니까 당연히 9mm 배관 사이즈겠죠. 근데 이 고진공 호수는 요 끝에가 보통은 이렇게 83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더 큰 규격이 2일 사이즈가 나와요. 2일은 12mm 배관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 410 하건 투투를 하건 요 83 포트에다가 고진공 호수를 물려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히 더 큰 쪽으로 물리는 게. 그래서 요 4일 쪽은 잠가 놓고 이렇게 작업을 연결을 해서 하는데요. 그러면 4일 쪽에는 뭘 물리냐 보통 이렇게 매니폴드 게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투투용 매니폴드 게이지인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매니폴드 게이지만 가지고 진공 작업을 하려고 하시면 이 4일 포트에다가 하나 물리시고 나머지 호수 하나를 그 시스템에다가 연결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진공 게이지, 아니 새로 구입한 매니폴드 게이지인데요. 요거 밸류 건데 요즘에는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차징 립불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디에 쓰면 좋길래 이걸 이렇게 달아놨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아니, 찾아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뇌피셜로 뇌피셜로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퍼지할 때 편해요. 가스 물려놓고 여기를 칙 눌러주면 안에 공기가 빠지는 그런 데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디지털 진공 게이지를 물릴 수도 있어요. 얘는. 그래서 얘가 되게 가격도 저렴한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 410용, 투투용 따로따로 하나씩 샀어요. 자, 그래서 설명이 좀 세긴 했는데, 이 4일 포트에는 이런 매니폴드 게이지용을 물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니폴드 게이지를 물릴 때 410용은 포트가 틀리잖아요. 16에 5포트를 써요. 그래서 16에 5포트에 맞는 그 변환 아답터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될 수도 있고, 근데 호수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연결 부위 쪽은, 매니폴드 게이지의 위쪽 연결 부위 쪽은 전부 다 4일 포트예요. 이 밑에서 410용 호수는 요 밑에만 그 16에 5포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위를 여기다가 물리시고 이쪽에다가 16에 5포트 돼 있는 호수를 그냥 물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공을 한번 잡아볼게요. 진공을 잡기에 앞서서 여기 이제 코알을 제거를 하고, 여기가 가까우니까, 자, 여러분 가스가 없는 상태나 서비스 밸브가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코알을 제거를 해도 가스가 밖으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배관 진공을 잡을 때도
코알을 처음에 제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뽑아 주시면 돼요. 단 서비스 밸브는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빼셨으면 여기다 놓으시고 이렇게 물리면 고진공 호수는 여기다가 이렇게 물립니다. 자, 물론 여기는 당연히 닫아줘야 되겠죠. 자, 진공 펌프랑 진공 호수랑 실외기랑 연결이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진공도를 볼 수 있는 그 디지털 게이지를 보통은 원래는 여기에 물리는데, 자, 얘는 보시면 여기에 서비스 포트가 두 개다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배관을 타고 해서 가장 먼 끝단이 여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물릴 거예요. 가장 먼 데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물린 거랑 여기에 물린 거랑 진공도가 틀리게 표시가 돼요. 제가 그것도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하나 물릴 거고 여기다가도 하나 물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배관의 제일 끝단인 이 부분에 진공 펌프를 물리는데, 그냥 물리면 오일에 의해서 제 소중한 게이지가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컨트롤 밸브를 하나 달게요. 물론 이렇게 피팅이 하나 더 추가될 때마다 누설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아져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제 장비는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 557 사용법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57 진공 모드 진입은 이렇게 프로브를 연결한 상태에서 최초의 전원을 인가하시면요, 버전이 표시가 돼요. 디스플레이에 버전이 나왔다가 이렇게 짝 하고 표시가 되면 모드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누르시면 이게 H2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진공 모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진공도가 조금 벌써 표시가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둘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시계인데 지금 1시 2분이에요. 예, 시간을 이따가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게이지를 하나 더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진공도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요. 자, 지금 이 안에는 냉매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런 피팅류는 확실하게 체결이 되었는지 꽉 조아주는 건 좋은데, 또 너무 꽉 조으면 이런 피팅 안에 있는 가스켓, 고무링이 손상이 돼서 거기서도 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힘으로만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켜놨어요. 이제 하이프레셔라고 표시가 되는데 진공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고, 이대로 이제 펌프를 가동을 하면은 진공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제 예상에 분명히 한 2토로 이상에서 더 이상 진공도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안에 오일이 많이 남아 있을 거고, 그 오일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질소를 넣어서 그 시간을 단축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상태로 제가 진공을 잡아봤는데, 그 상태로 진공을 잡았을 때 보통 한 24시간을 잡아도 진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애저녁에 후딱 사용을 해서 진공 시간을 빨리 끝내버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상태로 했는데 안에 오일이 없어갖고 그냥 진공이 빨리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한번 진공 펌프로 이제 가동을 해볼게요.
다 열려있는 상태고, 코안은 이 진공을 당기는 이쪽 부분만 제거가 된 상태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코안은 다 있는 상태고요. 자, 진공 펌프는 우리가 가동하게 되면 얘는 오일을 갈아놓은 지 얼마 안 됐고, 오일을 갈고 나서 진공을 한 두세 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 상태는 아주 좋을 거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켜주면 돼요. 자, 제 진공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역류 방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진공 펌프들은 중간에 전원이 나간다거나 했을 때 이 진공 펌프 오일이 여기를 타고 들어가서 다시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지키고 서 있는 게 좋아요. 전원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공을 마치고 밸브를 잠글 때 이 펌프와 호스 부분을 배제하는 이 부분에서 먼저 잠가주고 나서 이 부분을 또 잠그고 나서 그리고 꺼요, 저는. 자, 일단 진공도 표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앞부분이거든요. 진공을 당기는 가까운 쪽 부분에서 보시면, 자, 제가 비켜드릴게요. 카메라를 이쪽에서 보시면 진공도 수치가 단위를 좀 바꿔 놓겠습니다. 보기 편하게. 자, 이제 진공을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됐어요. 뭐 1분 정도 된 상태고, 지금 시간이 1시 7분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진공도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1880 미크론 정도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우리가 500 미크론이 0.5토르니까 1800, 1900이니까 1.8 정도 되겠죠. 1.8토르 정도가 나오는 거고, 자, 게이지 후단은 지금 제일 먼 쪽에 진공도가 5000 미크론 정도 나와요. 한 여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죠? 5토르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 상태를 보면 뭐 하얗게 유증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빨리 잡힐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모르죠. 지금 원래는 앞단은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코아 탈착하고 고진공 호수를 사용했을 때. 지금 1840 정도에서 50 정도에서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벌써. 뒷단도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요. 이제 4.8토르예요. 금방 5토르 정도였는데, 일단은 한 3, 4분 정도 더 지켜보고 나서 다시 진공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한 15분이니까 8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자, 압력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1차 측에는 아까랑 크게 변화는 없어요. 네,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상태고, 2차 측을 보시면 진공도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중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 안에 이제 이 실외기 자체가 벽걸이 실외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관이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뒤쪽에 평합도 빨리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에 오일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제 예상에는 8분 정도 지났으면 진공도가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일 같은 게 오일 안에 수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으니 질소를 좀 투입해서 수분을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자체가 수분을 흡수를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질소를 주입을 해서 한 10분 정도 내비두면 그 수분을 빨아먹은 질소를 방출을 하고, 질소가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제가 다시 밸브를 잠근 다음에 진공을 당기면 수분이 아까보다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진공 작업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진공이 되겠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진공이 빨리빨리 안 잡히면 다시 질소를 집어넣고 10분 정도 기다리고 하는, 요거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서 진공을 빠르게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밸브를 잠가서 진공을 끝내고요. 이 상태에서 질소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질소를 집어넣는데, 게이지들에는 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게이지들은
이렇게 디프레셔를 누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서 게이지들은 압력에 변화가 없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질소를 이걸로 주입을 할 건데, 제가 쓰는 질소 브로잉 장비면서 질소를 주입할 때 쓰는 세팅이에요. 이렇게 끝에 볼밸브가 달린 냉매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진공 호수를 빼면 이렇게 칙 소리가 난다는 거는 진공이 잡힌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진공을 끝내 주시고 난 다음에는 가스를 먼저 풀어 주시거나 주입을 하신 다음에 이런 호수들을 체결을 풀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풀는 순간에 칙 하고 공기가 들어가서 기껏 잡아놓은 진공도가 다 깨지는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밸브만 열어주면 들어가는 상태니까 공기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퍼지를 좀 해주고 잠그면, 자, 제가 압력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어느 정도의 질소를 집어넣냐 하면 저는 한 50psi 정도만 집어넣을 거예요, 압력을. 그래서 지금 압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걸 보면서 제가 질소를 계속 주입을 50, 40, 47. 자, 압력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는 이유는 평압을 맞추는 거예요. 이 모세관을 통과해서 압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좁은 공간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질소를 넣고도 평압이 맞아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지금 계속 떨어져요. 분명히 이 뒷단의 압력이 여기보다 많이 낮을 거니까 평압을 맞추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넣어야 되겠죠. 제가 한 50psi 정도로 맞춘다 했으니까. 자, 시간을 보시면 지금 1시 22분이고 지금 psi 압력으로 56.4 정도, 뭐 평압을 맞추기 위해 조금 떨어지는데 50 psi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대로 10분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시간이 34분이에요. 이제 10분 정도가 지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압력은 아까 평압 거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6 psi 정도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 질소를 빼줄 거예요. 다시. 자, 이렇게 질소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 상태에서 다시 진공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펌프를 연결을 하고 이 상태에서 메인폴트는 다시 빼고, 아까 빼놨던 게이지를 다시 연결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도 연결을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진공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이 1시 37분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진공도 떨어지는 걸 처음부터 한번 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아까 한 8분 정도 진공 작업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앞단에서 나왔던 진공도가 한 1.78토로 정도, 그리고 뒷단에서 나왔던 게 3.2토로 정도예요. 네, 질소를 10분 가압하고 나서 어느 정도만큼 아까보다 속도가 단축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한 6토로 정도, 물론 시간은 37분부터 작업했으니까 1분 정도밖에는 안 지났어요. 시간이 이제 한 8분 조금 넘게 지났어요. 근데 저도 조금 더 지켜본 이유가, 자, 전단에 아까 처음에 잡았을 때 1.8토로 7토로까지 내려갔었죠. 근데 지금 2.7토로 정도에서 거의 안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뒤에는
3.2토로까지 내려갔는데 3.5토로 정도에서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 내부에 수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현상들을 겪다 보니까 대충 예상을 하는 거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 증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분의 증발이 이 저압 배관 근처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한 3, 4분 전에는 이 압력이 더 높았거든요. 진공펌프에서 훨씬 가까운 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질소가 좀 빠져나가면서 오일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 오일에 남아있는 수분들이 증발을 하면서 진공도가 천천히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많이 빨려나갔을 때 여기가 이제 점점 더 떨어지지만 아까와는 평합이 그래도 먼저 맞는 거죠. 이 상태에서도 내비두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진공을 멈추고 질소를 한 번 더 투입할게요. 예, 2시 4분이고 지금 두 번째 질소를 충전했다 뺀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진공 시작할게요. 하이프레셔죠 지금.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자,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질소를 두 번째 가압을 하고 나서 진공을 한 10분 조금 넘게 잡았는데요. 지금 진공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뒤쪽에서 봤을 때 한 7.5토로 정도 나오고 앞단에서 2.4토로 정도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질소를 한 번 더 가압을 할 거고요. 오히려 아까보다도 좀 안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공 펌프 오일도 교체를 할 거예요. 그 사이에. 네, 뭐 질소를 가압하는 과정은 처음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루하실까봐, 그리고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스킵을 할 거고, 진공 펌프 오일 교환까지 해서 다시 진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시 촬영을 시작할게요. 자, 이제 질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넣었다가 10분 정도 재웠어요. 재우고 다 빼준 상태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똑같이 디지털 게이지는 양단으로 달 거고, 이게 원래 시래기 작업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누설술이라든지 해서 시래기에 진공을 잡게 되면요, 제가 해봤던 걸로는 고진공하고 코어 탈착해도 막 3시간 정도 잡아도 1토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1토로가 진공 이 게이지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포트에서 가까운 쪽에 게이지를 물리니까 이 뒷단의 압력은 저도 현장에서는 거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다들 선배님들께 전화해봐도 야,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에서 그냥 해,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는 없잖아 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포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질소를 쓰는 법도 알았고 양단에서 당기는 법도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어차피 얘를 제가 지금 가스를 5m 기본 상태로 만들어서 달아줘야 되거든요, 딴 집에. 그래서 지금 들어온 김에 이제 요거 수리도 하고 요거까지 해서 가스를 탁 넣어놓으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1토로에서 포기했지만
조금이라도 더 진공을 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호수를 하나 더 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당기면 아무래도 고진공 호수가 아니더라도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차피 노란색 호수는 우리가 충전할 때 쓰는 냉매통 쪽에 연결하는 호수니까 디프레셔를 제가 뺐어요. 호수 끝에 이걸 빼놨고, 여기 4일 포트가 하나 더 있는 거에다가 호수를 물릴 거예요. 어차피 코어 탈착을 했으니까 그래도 꽤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리고 중간에 제가 오일을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한 거예요. 얘는 이제 아세이 상태고, 이 상태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슬립으로 돼. 양쪽에서 당기니까 평합은 거의 비슷하게 가네요. 초반부터 지금 7.5토르, 7토르, 5토르 막 쭉쭉 떨어지죠. 이제 아무래도 오일을 갈았으니까 잘 떨어지는 것 같고, 이 안에 수분이 엄청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두세 번 진공 잡은 펌프 상태로 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진공을 한 3토르 이 정도까지 두세 번 더 들어갔으니까 제 생각에 더 안 떨어진 게 진공 펌프 안에 수분 때문에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니까 오일도 갈아본 거예요. 근데 생각대로 지금 떨어지는 게 지금 이제 진공 시작한 지 3분도 안 됐는데 1.6토로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5토로. 아무래도 이 끝단은 지금 호수를 하나 더 물려놨긴 한데 고진공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좀 생기네요. 이 상태로 최종 진공도가 지금 2시 42분인데 제가 0.5토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한번 떨어뜨려 보고 그때부터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진공 잡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찍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시 48분 정도 됐고요. 뒷단에 0.8토로 정도 이제 나오고, 앞단에는 지금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렇게 모세관이 중간에 있으면 펌프와 가까운 쪽의 압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진공도까지는 도달은 못하지만 쭉쭉 빨아다니니까 계속 내려는 갔다가 지금 현상을 보면 0.2토로에서 3토로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0.5토르 이상 올라와요. 다시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자 기다려서 보시면 또 쭉쭉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우리가 떨어질 때까지 5, 6 올라가죠. 자 떨어지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중간에 이제 압력 차이를, 이 끝단과 이 끝단을 압력 차이를 줄여주는 구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세관 같은 거예요. 되게 얇은 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빨아들이고 있는 압력에 비해서 이 뒤쪽은 여기를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압력이 빨리 낮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뒤에가 계속 점진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쪽이 어느 정도 비슷한 압력이 되면은 평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0.5토로 정도 작업을 한다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그냥 스탠드 실외기였으면 벌써 잡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시스템을 끄게 되면 아마 0.5토로 1시간 내에 1토로 이상은 올라갈 것 같고, 조금 더 잡아서
뒷단이 0.5토르 정도를, 제가 지금 0.7토르인데 뒷단에서 0.5토르를 보는 순간부터는 밸브를 잠그면 뒷단의 압력은 점점 떨어져요. 여기 앞쪽에 있는 압력이 더 높기 때문에 평압을 맞추는 동안 오히려 진공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서비스 밸브가 양쪽에 다 달려있는 큰 시스템을 작업을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진공 펌프를 물리는 반대쪽에다가 비슷한 진공 게이지를 물리고 작업을 하시면 0.5토로 보고 됐어 그러고 잠그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앞단에다가 물려 놓으셨을 때는 좀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보통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일쑤고, 새 거를 작업할 때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는데 그래도 저는 0.2에서 0.1토로 정도 작업을 해요. 그래야 그 정도 압력이 나온다고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로는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일단 지금 앞단이 이제는 0.1토로까지 내려가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뒷단의 압력이 지금 아까는 0.7토로였는데 0.89토로였을 때는 이 앞단이 0.3토로까지 밖에 안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7로 접어들면서 0.2토로 영역대까지 내려간 거고, 또 지금 0.6토로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0.1토로까지도 내려가는 거죠. 근데 다시 올라가요. 지금 보시면 또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지털 진공 게이지라는 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장에서 이런 내가 배웠던 것과는 뭔가 다른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진공을 잡는데 이상하게 진공도가 계속 올라간다든지 하는 현상이 생기면 저도 고객집에서 이거 뭐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특히나 새 제품을 할 때는 계속 쭉쭉 떨어지지만 이런 이전 설치를 한다거나 중간에 사용했던 배관에서 오일 같은 게 많이 남아있을 때 작업을 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0.5토르라는 걸 맞출까라는 해답을 계속 찾아서 헤맨 거죠. 뭐 카페에서 올라오는 자료도 봐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잘 안 올라와요.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약간이나마 여기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셨던 분들이 더 이상 진공 게이지가 잘못된 거냐라는 질문에 확실한 해답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뭐 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만들었고, 보시고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으로 진공이 다 끝나서 냉매를 주입할 거예요. 냉매를 이렇게 저는 주입할 때는 자, 뒤집어서 올려놓고 진공을 잡아놓고 넣을 때는 이렇게 해요. 잡아놓고 일단 펌프를 완전히 꺼서 좀 조용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퍼지를 한 상태예요. 여기 끝까지 다 퍼지를 해서 이렇게 물려놓으면 이 호수 안에 50g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올려놓자마자 퍼지를 하기 전에 무게를 용기로 눌러놓으면은 이렇게 0이 되니까 이 상태에서 호수까지 냉매가 들어가면 50g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에 필요한 양만큼을 진공 지금 잡아놓은 그 상태에서 바로 주입을 해줄 거예요. 요거는 시래기에 적혀있는 양을 저희가 주입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게이지를 켜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양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 들어갈 때까지 주입을 해주면 돼요. 겨울에는 이게 좀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이제는 좀 잘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아까 본 걸로는 한 5.2? 5.2였나? 네, 5.2kg. 그러니까 520g 정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공도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뭐 0.5토르 미만을 해 주시고 나서 하시면 되고, 뭐 R22 같은 경우에는 뭐 1토로 미만에서 이제 작업을 종료를 하셔도 그거는 뭐 작업자의 마음이니까 상관은 뭐 없을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소를 써서 해야 겨우 0.5토로가 나오더라는 걸 오늘은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여러분 엄마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매 주의까지 필요한 양만큼 해서 딱 해놓으면 이제 제가 얘를 딴 데다가 이제 달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리할 부분 수리하고, 여기 보시면 뭐 단자도 하고, 이런 오래된 에어컨 같은 경우에 달아드리기 전에 이런 캐패시타도 제가 새 걸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우측기도 엄청 더러워요. 그래서 세척까지 해갖고 달아드리려고 지금 작업을 한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냉매 주입하는 방법이랑 진공 좀 빨리 잡기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들 같은 거 한번 보여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